캐나다 사람이 K-팝 아이돌을 해서 벌었던 돈을 중국 정부가 다 회수해간 꼴이 됐잖아요. 결국에 죽 써서 중국 공산당 좋은 일만 시켜줘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가끔 라이브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중국으로 넘어간 K-팝 스타들 뭐하고 살고 있냐? 중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냐? 뭐 이런 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K-팝 스타들은 중국 넘어가서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죠. 1년 전쯤에 제가 해드렸던 전 엑소 비둘기 크리스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1년에 300억을 넘게 벌며 우리는 K-팝을 다 씹어먹고 중국에 왔다. 중국인이 K-팝을 씹어먹은 것이다. 라는 마케팅으로 연간 수백억의 돈을 벌던 엑소 전 멤버들 말이죠. 이 전 엑소 비둘기 크리스 현 우이판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상납, 탈세, 온갖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중국 내에서 징역 13년 이후에는 중국 추방, 거기다가 벌금 6억 위안을 맞아버렸는데요. 벌금이 6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100억 정도의 벌금을 맞게 된 거죠. 한국에서 평생 엑소 활동하고 번 돈과 중국에서 번 돈 모두를 공산당에 빼앗기게 되었고 본인은 감옥에서 13년을 보내다가 나오자마자 중국 내 추방을 당하게 돼버린 겁니다. 중국에서 처음 엑소 전 멤버들이 활동할 때는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엑소가 잘 된 건 중국인 멤버가 있었기 때문이고 한국 K-팝을 중국인들이 점령한 걸 보니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계약을 다 끝마치지 도 않은 채 중국으로 도망쳐서 중국에서 K-팝 마케팅으로 한방에 최고의 스타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어떤 식이냐면 크리스가 K-팝 출신이라고 그렇다고 또 욕을 합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안 좋은 거 배워와서 중국에서 사용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중국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언제는 한국 K-팝 씹어먹고 왔으니까 중국도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연애에 수백억을 벌게 해주고 계약 안 지키고 도망간 거 이런 거는 무지개 실드 쳐주면서 소비를 해줘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K-팝 탓을 하는 거죠. 저는 연예인이 징역 13년에 벌금 1100억을 맞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중국 K-팝 스타 차이나리스크의 결말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고의 스타였던 엑소 크리스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뿅. 자, 우선 크리스, 우리 기억에는 엑소에서 잠깐 활동하고 떠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엑소 M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를 담당하던 멤버입니다. 광저우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중학교 교육까지 마친 뒤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란 중국인들 특성상 국적이 달라도 결국에 귀소 본능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한 건지 사실 SM 입장에서는 중국어도 되고 중국 출생인 캐나다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데뷔를 시킨 건데 얘가 갑자기 엑소가 3세대 최고의 스타 위치에 오르고 있던 시점에 나는 중국인이다, 중국에 가서 활동할 거다를 외치면서 계약을 다 무시해버리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SM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얼탱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가 엑소 멤버들 중에 이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멤버 1위에 뽑히기도 했고 팬들 사랑이 엄청나서 팬덤도 되게 탄탄했었거든요. 팬 서비스도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보통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팬덤명이나 팬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 같은 경우는 나는 팬덤이나 팬 여러분이 아니라 팬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너라고 하겠다. 너를 좋아한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팬 서비스가 죽이죠. 이렇게 완전히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크리스가 2014년 5월 멤버들이 베이징 스케줄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갑자기 크리스만 귀국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SM은 한경 사태 때부터 중국인 비둘기 역사가 유구했기 때문에 팬들이 왜 크리스는 안 와? 하면서 갑자기 비둘기 PTSD가 와서 불안해했었다고 해요. 역시나 그로부터 며칠 뒤 크리스는 SM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 남아있는 것이 확정시가 됩니다. 이때 SM 주가가 5%가 넘게 한 번에 떨어졌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엑소는 K-팝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아직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치고 올라오기 전이라 사실상 K-팝 남자 아이돌 원탑이었거든요. 크리스 본인이 엑소 M의 리더이며
있으며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라 충격을 받은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데뷔 이후 최초의 단독 콘서트였는데 그거를 바로 말아먹어버렸고, 심지어 5월 22일은 같은 엑소 멤버 수호의 생일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통수만 친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동고동락한 눈물의 빵을 먹으며 연습생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의 통수까지 쳐버리면서 중국으로 비둘기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엑소 세훈의 인스타에는 물음표 사진 하나가 올라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의 둘기짓이 멤버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당시 모든 멤버들이 충격에 크리스의 인스타를 팔로우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백현이 혼자서 크리스와의 연을 이어갔는데, 그 이후에 크리스가 SNS에 당랑거철이라는 단어를 올리게 되면서 백현마저도 크리스를 떠났다고 해요. 이제 이 당랑거철이라는 말의 뜻은 사마귀가 주제도 모르고 지나가는 수레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말로 압도적인 강자에게 싸움을 거는 약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뭐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이는데,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는 약자의 용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상대가 강한지조차 모르고 무식하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뭐 두 가지 의미 다 크리스에게 속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크리스가 당랑거철을 올린 의미는 나는 개인으로는 약하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회사라는 SM과 싸우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지금 내 뒤에는 중국 인민들과 내 팬이 있는데 감히 한국의 SM이 나를 압박하느냐라는 의미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전 엑소 비둘기 우입하는 완전히 중국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뿅.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게 되어 공개된 수익만으로 1년에 300억이 넘어가는 중국 내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돌기짓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엄청난 폭로가 갑자기 나오게 되죠. 우이판에게 우리는 놀이개였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된 건데요. 중국에서 이제 이 연예계 관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누군가가 한번 밀어주면 갑자기 잘 될 수도 있는 게 중국 연예계고, 사실 관시가 없으면 활동 자체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이파는 중국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미녀들에게 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켜주겠다, 자기 소속사의 신인 배우로 넣어주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성년자 여자들을 꼬드기고 술을 과도하게 먹인 뒤에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메이주라는 중국 인플루언서가 폭로를 했는데, 인플루언서 중에는 자신이 가장 어렸으며 일반인 중에는 만 12세도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며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는 강력하게 그 사태를 부정했습니다만 폭로 이후 기소가 되자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만 24명이었다고 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BBC에서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한 24명 중 중국의 걸그룹 SNH48에 졸업생인 장단산도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우이파는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죠. 연예인이 연예인에게 접근해서 저런 짓거리를 한 거니까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중국 인터넷상에서 우이판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출연했던 작품들에서도 이름이 다 사라졌고요. 뭐 웨이보에 검색해도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요. 뭐 크리스가 나오는 직캠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지금 다 내려갔고 말이죠. 결국에 중국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징역 13년 벌금 1,100억 원, 징역 이후 중국 추방 결정을 받으며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끝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평생 번 돈, 인기, 명예, 그리고 젊음을 다 날려버리게 된 거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캐나다 사람이 K-팝 아이돌을 해서 벌었던 돈을 중국 정부가 다 회수해간 꼴이 됐잖아요. 결국에 죽 써서 중국 공산당 좋은 일만 시켜줘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 이후로 중국이 K-팝 배척, 언론 플레이를 하기 딱 좋아져 버렸고, K-팝 통제, 그리고 팬덤 통제 등등 제가 만들었던 여러 중국 정부가 K-팝을 밀어내는 그 명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정책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졌거든요. 저는 중국 시장이 K-팝을 배척해주면서 우리가 세계화를 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어떻게 보면은 뭐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여튼 K-팝 차이나 리스크의 대표주자 엑소 크리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